네, 안녕하세요. 미엔 미술교육연구소 정지윤입니다. 자, 올해 대입에 반영되는 서류 평가 요소와 체계의 변화가 굉장히 많죠. 자, 우선 모든 입시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고, 그리고 그 대신에 학생부에 대한 반영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학들의 서류 양식도 달라졌죠. 자, 오늘 말씀드릴 이화여대 활동 보고서 양식도 그중 하나이기 때문에 서류 양식의 변화가 의미하는 것, 그리고 합격을 위한 작성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대 활동 보고서의 유의사항과 양식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 이화여대 활동 보고서 변경된 양식이 발표되었는데요. 일단은 큰 틀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 번째 문항이 사라졌다는 거 굉장히 큰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문항이 없어지고 나머지 문항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작성을 하셔야 합격할 수 있는 서류가 되는지에 대한 포인트부터 잡으셔야 되겠죠. 자, 그 전에 우선 활동 보고서 작성하기 전에 우리가 봐야 하는 유의사항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활동 보고서에 작성할 수 있는 항목 자체가 고등학교 재학 기간 내로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고1, 2, 3학년에 해당되는 내용들 위주로만 작성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교내 활동 위주로 작성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교외 활동을 작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활동이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올해 2024학년도의 활동보고서 제출 기한은 9월 10일부터 15일로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이 마감 시간까지도 잘 보셔야 하는 것이 2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감 날은 오후 5시까지 마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이화여대 활동보고서에서 크게 변화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내 조형예술 관련 수상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부분이 새로 생겼어요. 그 이유는 학생부 기록 부분에서 교내 수상 실적이 미반영 부분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대학 입시의 학생부에서의 그 부분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교내 수상 실적이 있는 것을 따로 증빙을 해달라는 어떤 그런 요청사항이 새롭게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일단 대표적으로 작품도 되지만 상장 반드시 보유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장이 없어졌다, 찾지 못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학교에 다시 요청하셔서 재발급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서류 작성하기 전에 미리 발급하셔서 가지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편은 등기 우송으로 해서 9월 15일 소인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마감 소인까지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활동 보고서 양식을 한번 보시죠. 자,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1번 교과 활동, 그리고 2번이 교내 조형예술 관련 수상 및 비교과 활동으로 되어 있죠. 자, 원래는 작년까지는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 그리고 3번에 전공에 대한 역량을 작성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었지만 올해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압축이 되면서 수상 실적에 대해서 따로 증빙하고 작성하는 칸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강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글의 어떤 양식을 보시면 형식은 일단은 200자 이내로 작성하는 것은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자라는 것이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 모두에 적용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글이 짧은 편입니다. 활동보고서 양식이 동일하게 있는 홍대 미술활동보고서 또는 고려대 창의활동보고서에 비해서는 글의 분량이 좀 적은 편이고요. 물론 고대는 조금 더 짧지만 사진자료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또 다른 부분이 있긴 하죠. 자, 그런데 이화여대는 글을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 위주로 작성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글자 수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활동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5번까지 우선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학년과 학기 그리고 과목명을 쓰는 부분이 있는데 과목명 쓰실 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학생부에 명시되어 있는 과목명을 쓰시면 되는 건데 그때 했던 활동의 내용들이나 수행평가 내용들을 쭉 길게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고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과목명을 명확하게 딱 써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단위수는 이수 단위만큼만 학생부 기록된 내용 토대로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활동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활동 내용 200자 이내라고 되어 있죠. 자, 활동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라라는 어떤 항목으로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활동 내용에 대해서 어떤 주관적인 내용을 더 많이 쓴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본인 한 활동의 작품의 제작 과정이라든지 주제 그리고 아이디어를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다 사실적인 내용 위주로 작성하시라라는 것이 이화여대 활동보고서의 교과활동 작성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미술과 관련된 교과 내용을 써주시지만 미술 관련된 그 교과가 5학기까지 안 되는 학생들 경우에는 타 교과에서도 미술 관련된 활동이 있을 경우 역시 작성 가능합니다. 그래서 5가지의 교과 활동으로 구성을 해서 작성 완료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교내 조형예술 관련 수상 및 비교과 활동 실적에 대한 작성도 역시나 5개 항목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는 수상명과 활동 내용, 이것이 하나로 이제 한데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수상한 활동에 대해서는 수상명을 명확하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활동 내용을 같이 조합을 한 내용으로 200장 이내로 작성해서 5개 글로 구성하시면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비교과 활동 영역 자체를 좀 다양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 교내 수상 활동, 그리고 봉사 활동, 그다음 창의적 체험 활동 안에서의 자율 활동의 진로 활동 같은 것들을 조금 다양하게 구성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풍부한 활동으로 미술과 관련된 또는 전공 관련된 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의 영역으로만 5개 활동을 쭉 늘어뜨리시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하게 구성하시라. 그런 부분이 비교과 활동 작성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올해 변화된 부분에서 반드시 숙지하셔야 될 게 뭐냐면 3번이 사라졌어요. 작년에 이화여대 활동 보고서에서 3번 부분은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기본 소양이나 역량 그리고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작성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없어졌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교과와 비교과 활동에 녹여달라는 그런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 안에서 전공과 관련된 적성, 역량, 그리고 관련된 활동 이런 것들을 다 담아주셔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활동 보고서로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작성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화여대 활동 보고서의 변화된 양식과 합격을 위한 서류 작성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류를 잘 작성하셔야 단계 통과도 할 수 있고 최종 합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유의하시면서 좋은 보고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